오늘은 지방 아파트, 때로는 이제 서울, 경기 전체를 살짝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서초동 아파트하고 도봉동 아파트 가격 차이가 16배 난답니다. 서초동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도봉동 아파트가 16채의 가치가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격차는 벌려질 겁니다. 도봉동 아파트가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상급지는 더 상급지로서의 가치가 더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도봉동보다는 더 크다는 의미지 도봉동이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그만큼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외곽에 계신 분들은 중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가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16배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첫째, 집값 상승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 상승의 조건. 첫 번째, 직주 근접. 직장하고 가까워야 된다. 무조건 직장하고 가까워야 되느냐가 아니고 주요 일자리와 가까워야 된다. 그 주요 일자리라는 것은 연봉 수준이 높은 지역에 가까울수록 뭐가 된다? 집값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봉이 높은 직장군들이 있는 데가 강남 서초예요. 서로 직장에 가까운 데를 오려고 하다 보니까 강남 서초의 집값이 비싼 겁니다. 그러면 강의 북쪽으로 넘어가면 어디가 비쌉니까? 강의 북쪽, 강북으로 가면 강남을 기점으로 보면 성동구. 성동구는 왜 비싸냐면 강남으로 진입하기 전에 걸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그쪽에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표로 삼는 게 어디다? 강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강의 북쪽은 강남에서 가까운 성동구. 그렇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용산이 있지만 용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으로 들어가면 마포구가 있잖아. 그렇죠? 마포구도 우리가 주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마포구에서 길 건너면 어디예요? 여의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강남과 여의도의 마포구가 넘어올 수 있는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또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시내 쪽으로 나가면 어디가 비쌉니까? 광화문 쪽에도 고급 일자리들 많단 말이에요. 연봉이 높은 금융기관들도 많고 투자사들이 많기 때문에 종로 그쪽으로 가면 시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에 만들어진 아파트. 그래서 거기는 가보면 경희궁 같은 데는 그래서 집값이 비싼 거예요. 거기에 경희궁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조금 생뚱맞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거기고 그 옆에 있는 마포구 레미안 푸르죠. 거기하고 비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월등히 경희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직장에서 가까우니까. 연봉이 높은 지역에 붙어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이제 직주근접이에요. 직주근접.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교통도 이제 우리가 무시 못하는 교통.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때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세권? 역세권이 아니고 강남까지 몇 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강남까지 몇 분이지 무슨 역세권이고 왜, 내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강남까지 10분, 뭐 강남까지 20분, 그만큼 강남에 일자리가 많고 연봉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증거예요, 이게. 얼만큼 빨리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보면 GTX A 노선이 지금 동탄에서 수서까지 연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역을 개통을 못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A 노선이 저 파주에서 이제 서울역까지는 올 연말에 이제 개통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급 효과가 많이 절대 안 나와요. 왜? 삼성역이 안 들어오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역이었단 말이야. 서울역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삼성역이 와야 되는데 삼성역이 지금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파급 효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교통. 이 교통도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얼만큼 주요 일자리와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이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뭐 전철이 개통되고 길이 닦인다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니까. 얼만큼 주요 일자리와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거를 발표 났잖아요. 물론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의 얘기지만 이게 현실로 온다 이 말이에요.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남까지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침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여기 이제 지하화하고 그 위에는 공원화 만들어버리면 10분 내로 들어온대요. 10분 내로. 그러면 교통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10분대로 끊는다 그러면 아침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는 그쪽으로 지나가는 동대문구, 중량구, 노원구 여기가 앞으로는 멀면 멀수록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GTX도 보면, A노선도 보면, 개통했는 거, 성남역도 있고, 용인역도 있고, 동탄역이 있잖아요. 제일 호재가 어디예요? 동탄에 있단 말이에요. 왜? 멀리 계신 분들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성남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 없어요. 왜? 가깝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탄은 그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멀면 멀수록.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지역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통망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학군이에요, 학군. 강남 안에서도 1군, 2군, 3군으로 나눠지는데 강남구 안에서 2군지는 대치동인데 왜 여기가 좋냐면 학군 때문이에요. 학군. 뭐 그 동네 가보면 동네가 조금 오래되었죠. 아파트들도 다들 오래되었고 대치 팰리스 그 빼고는 다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농물 나오고 주차에 전쟁하고 왜 거기다가 살려고 합니까? 결론은 뭐냐면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그 교육열만큼은 전 세계 탑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틸 수도 있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군지는 진짜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서울에도 학군지가 이제 대치동도 학군지가 유명하고 양천구에 가면 뭐가 있죠? 목동 학원가가 있죠. 목동도 지금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죠. 1단지부터 14단지 전체가 이제 개발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목동 가보면 거의 신도시예요. 거기는 대부분 안에 도로들이 일방통행으로 다니는데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길 못 찾으면. 지금은 내비가 있으니까 쉬운데 옛날에 내비 없을 때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차 타고 뺑뺑 돌아서요.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일방통행만 되니까.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런 목동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다 밀리고 신축 아파트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는 서울 주요 일자리와 연결되지는 못하지만 아빠들의 희생으로 자녀들의 교육의 목적으로 아빠의 희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살기는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교육 때문에 이제 목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마들이 그만큼 세다 이 말이에요. 아빠들이 죽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어찌됐든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학군이 중요한데 서울만 그러냐? 절대 아니에요. 분당도 마찬가지고 일산의 주요 학군지에는 항상 그 지역의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게 학군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방을 잘 보, 지방. 기사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사 보시면 어디에 보내려고 이 동네에 가야지 뚝뚝 떨어지는 지방도 학군지는 불장. 지금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은 전고점에 넘었는 지역도 있고 전고점 거의 가까이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방 속에서도 살아남는 데는 어디다? 주요 학군지는 옛날 고점 거의 다 와버렸어요. 어떤 데는 넘어섰는 데도 있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수성구 이 일대는 옛날 가격을 다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가 리딩을 하는 지역이고 그 리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군 때문에, 학군 때문에. 그래서 학력고사 치면 매년 만점자가 나온 대구, 수성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앞으로는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에 이제 의대 정원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주요 지역에 있는 학군지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라고 무조건 안 좋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방 안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전주도 한번 방송해드렸죠.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학군보다는 주요 일자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대전광역시 대치동이라 불리는 서구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 이건 92년식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이 아파트도 지난달 11일 전용 114가 14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올해 가장 높은 가격에 손바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손바뀜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 남구 봉선동은 한국 아들리움 2단지 2006년도인데 전용 129가 8일 신고가 되었다. 얼마? 16억 9천만 원의 신고가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16억 9천이라는 금액이면 비쌀 수도 있고 뭐 서울의 기준으로 하면 저렴할 수도 있지만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로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전용이 129나 되지만 지방의 주요 학군지는 그 지역에 리딩을 하고 있어요. 리딩을 하면서 시세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방 학군지 선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27년 만에 4천여 명의 수준으로 의대 대입 정원 수를 늘리고 지역 인재 정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 범어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 중개사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이 지역 이사철을 앞두고 좋은 학군을 찾아서 오고 싶어하는 손님들의 매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강원도는 원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방의 주요 학군지, 우리나라는 이게 참 문제인 게 뭐예요? 이 의대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잖아. 요즘 초등학교도 학원 가면 의대반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의사가 된다 그러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직업이다. 근데 의대 정원을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마저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변호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시 패스했잖아. 옛날에는 이제 고등고시 할 때는 1년에 100명, 어느 날부터 200명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법고시 1000명 정도까지 뽑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로스쿨 들어오잖아요. 로스쿨 해서 합격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제 변호사 됐다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밖에 나가면 발로 차이는 게 변호사예요. 너무 변호사들이 흔해지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이니까 정년퇴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대를 계속 정원 늘리면 이 사람들의 가치가 점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 경매 진행되는 것도 있고 낙찰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닿는 게. 낙찰되는 것부터 볼게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 12층 1204호고 2023년 8월 9일이에요. 작년 8월 9일이면 시장이 최악일 때예요. 최악. 사람들은 보지도 않을 때예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여기가 거의 대장급이거든요. 여기하고 그 앞에 있는 두산 제니스 거기가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가 2명 들어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 좋을 때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13억 4,100에 낙찰되었는데 지금 실거래가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층 이상 되는 데는 다 15억 정도 거래돼요. 이게 우리가 입찰가 쓰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이따 가르쳐줄게. 어쨌든 이 정도 금액에서는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물건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전용이 44평, 146평방미터인데 2024년 7월 16일 얼마 안 됐어요. 잔금 내고 이제 명도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16억 2,600. 입찰 인원은 몇 명? 13명 들어온 거예요, 이게. 좀 전에 그 물건은 사실 더 들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7월 달 13명이 들어와서 16억 2,600이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이거 실거래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18억, 19억, 너무 같는 거 아닌가? 자, 한번 봅시다. 실거래가 얼마 나오는지. 18억 5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시동록세 3.4% 내고 하더라도 1억 이상 벌써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받은 거예요. 13명이나 들어와도 그 정도 가격에 받는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물건 하나 볼게요. 대전. 대전은 어디예요? 무조건 대전 서구에 가면 이제 둔산동에 그쪽 흐로바 아파트, 목련 아파트 여기가 이제 대장 학군지단 말이에요. 이게. 흐로바 아파트 이건 1층이네. 40평에 2024년 9월 25일 얼마 전이다 그렇죠? 낙찰가가 13억 8,900에 낙찰되었어요. 대전이 다가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만 아파트는 아직은 조금 조용한 데가 대전이에요. 근데 지금 경매시장은 이랬지만 그럼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17억 3,500, 15억 5천, 17억 여기는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편차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꾸준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상승의 힘이 더 큰 지역이에요. 대전이 17년, 18년도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상승률 1위였어요, 여기가.
왜 그랬냐면 세종이 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서울보다는 세종이 뜨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세종에 몰려갔어요. 근데 세종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는 어디 갔냐면 그 옆에 있는 대전으로 온 거예요. 그럼 대전에서 첫 번째 투자하는 데가 어디로 갔냐면 둔산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로브 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목련 아파트하고. 그래서 여기가 급상승했어요. 저도 17년도에 여기를 5억인가 그때 낙찰받아서 2년 반 있다가 그때 한 13억인가 주고 팔았어요. 아파트가 그렇게 상승하기 쉽지 않아요. 운 좋게 그때 한 13억인가 14억 정도 매도했는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상승이 가팔랐어요. 서울도 이 당시에 보시면 19년도, 20년도 사이에는 이 정도 상승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대전은 그때는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왜? 세종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학군지니까 이렇게 거래되고 상승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광주로 갑시다. 광주는 무조건 어디다? 광주 남구 봉선동으로 가야 된다. 봉선동은 대장 아파트가 있지만 너무 격차가 커요. 대장 아파트와 그 이군지는. 대장 아파트 들어가면 좋은데 안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이 정도 가격대에 하셔도 괜찮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 더샵 아파트고 여기는 감정가 4억 3,700에 한번 유찰되어서 지금 3억 500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되는 아파트예요.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거래 많이 되고 있고 4억 1,800, 4억 1,000 우리는 층수가 좋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아델리움 1등 아파트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이왕 내가 안 되면 1등 옆에 붙어있는 게 좋긴 좋아요. 옛날 고점은 얼마까지 갔어요? 5억 1,700까지 갔는 거예요, 이게.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조금 거래되면서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은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런 아파트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지. 이때는 뭘 사도 다 상승할 때였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군지를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자, 울산 한번 볼게요. 울산도 남구가 서울 치면 강남이에요. 이 남구 안에서도 신정동하고 옥동을 보셔야 돼요. 울산은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시면 너무 지방이니까 편견 갖지 마시고 지방 아파트도 상승하는 것들은 무조건 상승해요. 얘도 전용이 42평인데 7억 8천 한번 유찰되었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군이 엄청 좋아요. 울산도. 여기도 서울에 있는 대학 엄청 많이 보내요. 지방의 주요 학군지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 치면 대치동 정도는 안 되지만 8학군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옆에 붙어있는 학군지 정도는 돼요. 주요 지역은. 그것 때문에 이사를 못 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실거래가도 지금 7월 달에 8억 500, 7억 1,500, 7억 9천 우리 건 그래도 이 정도면 7억 한 중후반대는 할 수 있겠다.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입찰가 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시장이다. 저는 지방 아파트는 절대 추천 잘 안 해요.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신 지방 아파트는 치고 빠져라 그래요. 무조건. 단기 매도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유하실 분들은 치고 빠져라 그리고 학군지는 그래도 보유의 가치가 있는 거다. 상승률로 보면 서울 주요 지역에 완전 A급 입지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지방의 상승은 더 커요. 지금은 이제 학군지에 대한 이슈와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했다가 한 2년 있다가 매도한다 그래도 비과세 받으시면서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지방 안에서도 옥석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서울 안에서도 투자금 대비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서울이라고 다 좋지는 않는다. 같은 돈으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의 선택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선배 연배 되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사 한번 잘 가면서 나하고 격차가 이만큼 벌려놨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느꼈을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투자를 하실 때는 입지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해야 수익이 크게 나지 그렇지 않으면 고만하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가 통화량이 통상적으로 10년에 2배씩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100만 원이면 10년 후 되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을 하나 산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2배 오르면 어떻게 돼요? 본전인 거예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후에 되니까 2억 됐어요. 그럼 1억을 벌었는 거예요? 본전이에요? 본전이다니까. 1억짜리 사서 10년 후에 2억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사서 10년 후에 1억 한 8천 주고 팔았어. 그럼 내가 8천 벌었는 게 아니에요. 나는 2천만 원 까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근데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3억 주고 매도했다. 그러면 나는 2억을 번 게 아니고 1억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년 이상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집값의 흐름을 보시면 아, 우리 동네는 앞으로도 내가 계속 거주해야 될 지역일지 빨리 도망 나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소리새님 아빠 힘내세요. 아빠를 왜 힘내? 아빠 힘내야지. 그렇죠? 멘토님 오늘도 힘나고 멋진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원 습계역 현대 갖고 있어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요? 빨리 도망가셔야죠.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습계역 현대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팔고 조금 더 상급지에 가서 평수를 줄여 가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상급지가 중요한 거지 아파트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상승기 때도 결론은 34평형보다는 25평형이 상승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되었든 하급지에 넓은 데 계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 빨리 정리하고 평수 줄여서라도 상급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엄청 풀렸잖아. 그러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맞잖아. 그러면 하급지에 계신 분들은 빨리 팔고 상급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를 얼만큼 내가 빨리 내냐는 앞으로 나의 자산 가치의 차이로 느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